제일 중요한 건 치료 결과에 있어서 환자분이 제일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. 환자분이 해달라고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될지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환자분에게 제일 좋은 치료를 해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? 안녕하세요. 환자보다 깐깐한 의사 오원장입니다. 원장님, 오늘은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요즘 라미네이트 중에서도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많은데 대체 무삭제 라미네이트가 뭔가요? 무삭제, 말 그대로 삭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. 그쵸? 예전에는 삭제를 했는데 왜 요즘에는 무삭제라고 얘기를 할까요? 치과의 발전은 재료 발달과 연관이 돼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삭제 없이는 할 수 없는 어느 정도 두께가 필요했지만 요새는 얇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 삭제하지 않고 붙이겠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홍보하는 병원들이 있는 거죠. 사실 실제로 그렇게 얇게 해서 붙일 수는 있긴 한데 정말 무삭제가 가능한 경우는 일부에 한해서 좀 가능해요. 그래서 그거는 환자분들이 정말 내 케이스가 무삭제가 되는지 아닌지 여부는 병원에 와서 상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원장님께서는 무삭제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? 무삭제가 가능하면은 무삭제 하면 너무 좋죠. 근데 무삭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무조건 다 무삭제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사실 무삭제가 되는 케이스는 치아 사이즈가 좀 작고 뭘 붙일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가 무삭제가 제일 좋은 케이스거든요. 근데 치아가 좀 돌출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삐뚤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삭제가 불가능한데 무삭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. 그래서 전체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에 따라서 되는 거, 안 되는 걸 제대로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삐뚤삐뚤한 치아거나 아니면 좀 돌출된 치아의 경우에 여기다 무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치아가 더 도톰해 보이고 치아만 두드러지게 보인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일리톨 껌을 붙여놨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받았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? 맞아요. 모든 치료는 제대로 된 케이스를 고르고 제대로 진료했을 때 결과가 좋기 마련이에요. 얼마 전에 다른 치과에서 환자분이 오셨는데요. 치아가 라미네이트를 해서 좀 예뻐지기는 했어요. 보철을 붙일 때 필요한 생물학적 폭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침범해서 만들다 보니까 치아가 예뻐지긴 했지만 잇몸이 붓고 피나고 나는 현상들이 반복돼서 온 거죠. 이게 되는 케이스와 안 되는 케이스를 적절하게 구분을 해서 하지 말아야 할 걸까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결과적으로 예쁘게만 원하시니까 그렇게 만드는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. 또는 치아가 큰 치아인데 이 치아 위에 삭제 없이 라미네이트를 했다가 치아가 정말 너무 커져 버려서 웃을 때 치아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얼굴의 경우에 환자분이 좀 홍조기가 있고 좀 어두워요. 근데 이런 분한테 하얗게만 만들어 드리니까 치아만 보이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. 그래서 환자분께서 갖고 있는 그 입 주변의 근육이 얼마나 쓰이는지 그분의 얼굴 톤, 얼굴의 배열, 비율들 이런 것들을 다 고민을 해서 치아를 디자인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민을 해서 환자분에게 제일 좋은 치료를 권해야 되는데 단순히 환자분이 원해서 결과적으로 그냥 치아만 예뻐진다?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?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또 어떤 분은 중안부가 좀 길어서 치아가 안 보이는 분도 있어요. 근데 그런 분들한테 라미네이트는 굳이 또 권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의 얼굴의 조화를 정말 잘 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그 라미네이트 하고 위쪽이 좀 부으셨던 분이 하고 나니까 치아가 좀 예쁘니까 아래쪽도 하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. 근데 그분의 경우에는 위쪽처럼 또 아래쪽 치아를 라미네이트 하고 나서 잇몸이 붉게 눈에 보이고 예상이 되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아래쪽은 미백을 좀 하시고 한번 좀 보시는 건 어떻겠냐. 환자분은 아래쪽 치아가 많이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라미네이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분 교정이나 아니면 미백을 해서 조금 더 환자분이 원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한테 맞는 치료를 이렇게 제안해드리니까 환자분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걸 충분히 이해하셔갖고 결과적으로 부분 교정하고 미백하니까 어느 정도 색깔 톤도 맞고 삐뚤한 것도 해결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가셨어요. 그럼 환자분께서 라미네이트를 하고 싶다 했는데 원장님이 오히려 다른 치료를 추천을 해주신 거네요? 그쵸. 그러니까 제가 어떠한 치료를 하겠다라는 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치료 결과에 있어서 환자분이 제일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. 환자분이 해달라고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될지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환자분에게 제일 좋은 치료를 해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중안부가 기신 분 또는 말씀하실 때
입술이 많이 안 움직이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오셔갖고 라미네이트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미백 치료하고 보내드린 경우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라미네이트를 하러 왔다가 그냥 가신 경우도 좀 많이 있고, 앞니 교정해달라고 왔는데 그냥 30분 만에 앞니 사이 맞추고 가신 분도 좀 많고. 근데 저는 좋아요. 왜냐면 환자분한테 제일 좋은 치료니까요. 그걸 갖다가 제대로 알아서 잘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게 제가 하는 일이지 않을까. 좋습니다. 그 원장님께서는 굳이 그런 거 그냥 해주셔도 되지 않아요? 그쵸. 환자가 해달라면 해줄 수 있는 거죠. 왜냐면 환자분의 몸이니까요. 근데 의사라면은 어떠한 치료의 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기준이 있어야 돼요. 그 기준이 바로 환자라는 거예요. 제가 치료했을 때 환자가 해달라고 해서는 환자의 니즈가 아니고요. 치료 결과가 그분한테 얼마나 좋은지 그거를 잘 구별하고 제대로 치료해서 해드리는 게 의사가 하는 일이지 않을까. 저의 치료의 원칙은 환자분이에요. 그래서 모든 행동의 결정 근거는 환자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. 결과적으로 환자분이 제일 적절한 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치료의 기준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 환자분입니다. 네. 그럼 앞으로도 다른 분께서 무삭제 라미네이트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고 오셨는데 원장님 기준에서 안 맞으면 안 해주신다는 얘기잖아요. 이게 이제 충분한 대화로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해를 하세요. 치과 치료라는 건 한 번 삭제하고 한 번 치료를 하면 되돌아갈 수 없어요. 그런 치료를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, 환자분께 이거보다 좀 더 미니멀한 치료가 있다면 그 부분에 제한 드려야 되고,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환자분께 시간을 드려야 되고 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뭐 해주세요 이렇게 오셨더라도 저는 제가 기준에 이 환자분에게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서 그 치료 결과가 좋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.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유튜브 보고 환자분이 오시긴 했었어요.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. 대체 그 많은 유튜브 중에 저를 왜 보고 오셨냐고 하니까 깐깐하게 잘해줄 것 같다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 환자분이 치료하시면서 그분은 다른 데서는 뭐 6개 또는 뭐 8개의 라미네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으셨어요. 근데 환자분 자체는 결혼을 앞두신 환자분이셨는데 그 결혼식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예쁜 미소를 좀 갖고 싶다라는 게 그분의 니즈였어요. 환자분을 딱 보면 제 진단 결과가 나올 거예요.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체 교정을 하고, 전체 교정까지 안 되면 부분 교정이라도 하고 얼라인을 맞춰주고서는 치아 모양 만들고 나서 나중에 라미네이트를 하면 참 예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. 근데 환자분은 시간이 얼마 없고 비용도 좀 조금만 들었으면 좋겠고 나는 삭제도 싫다, 이런 부분이 환자분의 니즈였어요. 치료라는 건 그 목표를 갖다 어디에 설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산에 올라갈지 아니면 언덕까지 갈지, 이 치료의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고 거기까지를 위해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전체적으로 교정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 맞추고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바였지만, 환자분의 시간이나 아니면은 비용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땐 빠르게 부분적으로만 하고 싶은 거였어요.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랑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나서 치아 2개만 부분적으로 라미네이트를 했거든요. 첫 번째 날에는 치아 성형을 했어요. 그래서 치아 앞니 라인만 맞춰줬는데 환자분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. 너무 좋다고.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라미네이트를 하고 그리고선 잇몸 성형까지 했거든요. 근데 환자분께 이게 전후나 이렇게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삭제량도 다 보여드렸는데 전혀 시리지 않고 만족하셔서 너무 좋아하셨어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짧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하셔서 그 부분만 해결을 한 거죠. 근데 의사로서 어디까지 할 거냐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요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만 하더라도 제가 예상했던 치료 결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예쁘게 맞춰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환자분이랑 얘기를 해서 최소한으로 치료하는 것도 많아요. 그래서 뭐 2개만 하고 가셨습니다. 6개 하라고 했지만 2개만. 네, 좋지 않아요? 좋은데요? 그러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또 원장님 입장에서는 좀 매출적으로는 좀 안 좋지 않나요? 그래도 매출이요? 더 많이 오실 거잖아요. 모르겠어요. 돈이 다 인생의 전부인가요? 매출이 뭐 치과 경영이 다 전부인가요? 그렇진 않아요. 환자분들이 좋아하시고 만족하시고 가는 거가 저한테는 더 큰 기쁨인 것 같아요. 저는 그게 더 좋은데요. 무삭제 라미네이트 궁금한 거 많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. 근데 제일 좋은 건 병원에 오셔서 상담하시면 정말 환자분에게 맞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저는 환자분들 오셨을 때 병원 다 다녀보라고 말씀드려요. 그리고서 환자분이 이 원장님 설명, 저 원장님 설명,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어보시면 종합적으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어디 쪽에 좀 더 리저너블하다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시고 결론 내셔도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 다 결국 돌고 돌아 오더라고요, 연어처럼.
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지금까지 현자보다 깐깐한 의사 오원장이었습니다.